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상세한 전술적인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축구토토 20패 분석에서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광고 배너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광고 배너 문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풋볼살롱을 검색을 하셔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10.9배 무자비 2폴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풋볼살롱은 최근에 프로토 승부식 23회차부터 28회차까지 연속으로 프로토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5.2배당 고배당 픽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과 정배 주력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전 승패로 갈라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다코남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도 홈경기에서 7승 4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7무 9패보다 확실하게 홈발을 받는 팀이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아레알을 상대로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헤타페이고 최근에 NS 위날 선수가 2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14위이지만 강등권인 18위 카디스와 승점차가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승점을 쌓을 필요가 있는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깜짝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3승 5무 7패로 홈에서의 9승 5무 2패보다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홈에서는 36골이나 넣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3골로 줄어드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헤타페에게 덜미를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에서 4승 2무 3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경기가 원정 경기일 때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여전히 결장이 유력하고 공격수 블라이 디아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최근 에메리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선발 라인업을 전원을 바꾸는 고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고 이후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한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전 이후에 카디스에게 패배를 당했고 바이에른 뮌헨전 다음에 빌바오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치러지는 리그 경기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비아레알이고 다만 헤타페의 중앙수비수 다코남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비아레알이 헤타페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아레알이 적정 수준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충분히 헤타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또다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헤타페 특유의 홈발까지 나온다면 카디스가 비아레알을 꺾었던 것처럼 헤타페도 충분히 홈에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이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23골이 감소하면서 성적까지 떨어지는 원정고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헤타페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레반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홈 경기에서 4승 5무 6패로 원정에서의 2승 6무 8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감독이 바뀐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토레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 3백 수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화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전 로치나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수 토렌테 선수와 왼쪽 풀백 네바 선수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꼴찌 레반테와 승점 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를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그라나다이고 레반테 역시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1승 3무 11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레반테이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수 마르티 선수와 데포르투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왼쪽 풀백 클레르크 선수와 미드필더 호세 깜파냐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레반테 역시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랄레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을 보시면 11월 달에 레반테 원정을 떠나서 그라나다가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그 전에는 맞대결이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긴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라나다의 경우에는 주요 공격 자원인 수아레즈, 수비수 토렌테 등이 결장을 하고 레반테 역시 마르티와 데프루토스, 깜파냐 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이 결장을 합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공격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고 레반테의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공동 꼴찌이지만 최근에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라나다 역시 토레시
가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동기부여까지 발동이 된다면 굉장히 팽팽한 5대5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직전 그라나다가 레반테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은 양팀 맞대결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흐름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누수 속에서도 실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라나다가 수아레즈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측면 자원인 마티스와 푸에르타스, 최전방의 베테랑 몰리나 선수가 한 방을 보여주는 가운데 레반테 역시 최근 골 감각이 좋은 베테랑 모랄레스가 한 방을 보여주면서 1대1, 2대2 정도의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뉴캐슬과 레스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5승 6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4무 9패보다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레스터와의 상대전적이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12월 레스터 원정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와 풀백 트리피어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지고 공격수 조일록과 프레이저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 막시망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일록과 프레이저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PSV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경기 3승 2무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원정에서 3승 4무 7패로 홈에서의 8승 3무 4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지고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수비력이 준수하게 개선이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레스터인데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리그 성적이 6승 2무 3패로 꽤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의외로 체력적인 부침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뉴캐슬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선제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의 경우에는 선제골을 득점할 시에는 이 댄번이라는 장신 수비수를 축으로 내려앉는 수비 블록이 굉장히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레스터의 경우에는 최전방에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댄번을 축으로 한 뉴캐슬의 탄탄한 제공권과 수비 블록을 뚫는데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뉴캐슬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된다면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게 되는데 뉴캐슬이 이럴 때는 수비수 댄번 선수가 스피드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뉴캐슬이 1대5로 대패를 당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레스터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오히려 뉴캐슬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레스터에게 추가적으로 역습으로 실점을 하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PSV 원정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돌아온 레스터이고 최근에 약점이었던 수비력까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이후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레스터라는 점에서 충분히 뉴캐슬 원정에서도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뉴캐슬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선제골의 향방에 따라 승패의 향방도 갈릴 것 같은 매치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번리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번리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리옹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4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최근에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기력이 들쑥날쑥했던 웨스트햄인데 그래도 리옹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9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7패보다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는 웨스트햄이고, 이 번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2승 1무 3패로 굉장히 고전을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번리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웨스트햄이고, 이 브랜트포드전에서 중앙수비수 커트 주마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주전 중앙수비수 오그 본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중앙수비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러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승 1무 5패로 부진한 점도 제가 번리 사이드 독식픽을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보엔 선수가 최근에 4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보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강등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번리이고, 주전 중앙수비수 벤미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번리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과 제공권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베어루스트 선수가 최근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그나마 막스 코르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코르네 선수의 어깨가 꽤나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웨스트햄이 리옹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고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한 상승세를 고려를 하면 웨스트햄 쪽이 액면가대로 유리해 보이지만 약간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0% 아래를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에서 47%, 원정에서 48%로 순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타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리옹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36%를 가져가면서 웨스트햄이 3골을 만들어낸 이 효율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상대가 수비적으로 빡빡하게 내려앉았을 때는 지공 상황에서 오히려 웨스트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번리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경기에서는 번리를 상대로 좀처럼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웨스트햄이 중앙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번리 역시 주장 벤미 선수가 빠지지만 여전히 벤미가 없어도 세트피스 공격력은 기본적으로 장착한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3승 1무 5패로 고전하고 있는 점도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번리의 승리 쪽 이변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성 승리로 가지만,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과감하게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신사적인 경기 내용으로 양팀 선수들이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라리가에서 10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7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스파뇰과의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 2패로 팽팽한데, 지난 9월달에 에스파뇰 원정에서는 추가 시간 8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진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수비수 호세 히메네즈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이 없는 것이 아틀레티코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 1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9승 3무 3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만 가면은 1승 5무 9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것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주포 공격수 라울 디 토마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플레이메이커 다르데 선수가 4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한 방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수비적인 역할이 굉장히 부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는데, 그 2골 모두 실점이 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위에 보시는 평점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파뇰의 주전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의 활약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레라 선수가 에스파뇰의 중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수비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최근에 에스파뇰이 좋은 경기를 펼치는 과정 속에서 에레라 선수가 모두 평점이 7점 이상의 맹활약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에레라 선수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최근에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 선수가 빠진다면 이 다르데라는 플레이메이커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다르데라는 선수가 기회 창출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에레라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비아레알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 몰라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전했던 4경기에서 레드카드 1장을 포함해서 옐로카드 3장을 받았을 만큼 수비력이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가 중원 쪽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에스파뇰이 홈 성적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훨씬 좋지 못한 점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 꾸역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최근 기세가 좋은 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종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한 체력 누수 최근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의 골 감각 저하와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부상 복귀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도 다분한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빌바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로 특유의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준 빌바오이고 홈에서 8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9무 4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오른쪽 풀백에 공백이 있는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레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풀백 우고마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승 1무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아스파스 선수와 산티미나 선수의 골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빌바오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를 셀타비고의 떨어진 화력이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양팀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지난 8월달에 빌바오가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탄탄한 양팀의 맞대결이라서 무승부 구미도 당기지만 최근에 모든 면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빌바오가 근소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빌바오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점과 최근 무니아인을 필두로 한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 그리고 최전방에서 라울 가르시아나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베테랑 자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점도 셀타비고의 공격진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최근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아스파스와 산티미나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오른쪽 측면 베테랑 수비수인 우고마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라리가 짠물 수비 3위를 달리고 있는 빌바오의 탄탄한 수비 블록을 뚫기에는 화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력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공격력은 셀타비고가 라리가 최하위권인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에서도 빌바오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모든 측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빌바오가 한 골차 정도의 신승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의 탄탄한 공수 밸런스와 상대 전적에서의 팽팽함, 특유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투폴로 무승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독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라나다전에서 모처럼 4골이나 넣으면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세비야이고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11승 4무 0패로 홈에서 패배가 없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레알과의 상대전적 면에서 1무 5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레알 원정에서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했던 세비야인데 미드필더 페르난두 선수와 델라니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파푸 고메즈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공격수 오캄포스와 라파미르가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최근에 엔네시리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세비야가 그래도 파푸 고메즈, 라파미르, 오캄포스를 앞세워서 다부진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4강에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카세미르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왼쪽 풀백 맨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주중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연장 접전을 치른 레알의 회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알의 핵심 공격 자원인 벤제마 선수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전에서 100%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맨디, 마르셀루 왼쪽 측면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이탈이 되기 때문에 레알이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르 선수 역시 징계로 결정이 되는 레알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무엇보다 그라나다전에서 모처럼 4골이나 넣으면서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까지 끌어올린 모습이 있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의 부상 복귀로 쥘 쿤데와 함께 다시금 특유의 짠물 수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세비야 쪽 이변을 충분히 노릴 만한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세비야가 레알과의 맞대결 상대전적에서 열세이지만 패했던 경기를 보면은 모두 한 골차 패배였을 정도로 끈적한 승부가 많았습니다. 레알 입장으로서는 현재 세비야,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12점 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경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탄탄한 수비력과 밸런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레알의 피로 누적과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레알이 벤제마 선수가 100% 컨디션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레알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승무패 20회차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